자, 일단 저는요, 1번부터 3번까지 일단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붙어 있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자, 다음 걸 읽을 때 이거 좀 질문 답해봐. 여기는 일단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전혀 안 읽고요. 일단 보기부터 봅니다. 문제부터 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 2번 문제, 3번 문제가 이렇게 두 개 있구나. 하고 글을 한번 대충 봅니다. 한 몇 초 안 걸리니까 보세요.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결론. 나는 이 지문을 싹 다 깔끔하게 정독을 해야지 맞출 수 있겠구나. 혹은 아니면 이건 대충 건성으로 내가 여기 필요한 것만 왔다 갔다 하면 맞을 수 있겠구나.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정말 깊이 내가 모든 걸 다 해석을 해야 되네 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차선이에요. 두 번째 턴이나 세 번째 턴 넘기는 게 맞고요.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 느낌이 나면 곧바로 접근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차별성은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첫 턴에 보자마자 풀 거냐 아니면 다음 턴으로 밀어놓을 거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 턴은요 여러분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것들이 첫 턴입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풀이가 내 머릿속에서 다다다다다 떠오르는 거. 이건 이것만 보면 될 것 같고 요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좀 가벼운 느낌이 나는 문제들은 첫 턴에 그 다음에 이건 좀 진상이고 계산을 너무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계산도 장난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느낌이 좀 복잡해진다. 그러면 두 번째 턴, 세 번째 턴 넘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3개짜리라도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3개짜리라도. 대신에 이 문제를 풀로 다 버리겠습니다는 건 조금 무리예요. 3문제를 다 버리는 건 여러분 절대,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되긴 하죠. 하지만 첫 차선, 그러니까 1차와 2차 정도를 구분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3개짜리를 통으로 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2번만 풀어야지, 3번만 풀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1, 2, 3번이 있는데, 2번 문제는 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건 접근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건 통으로 뭔가 이해 다 해야 되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통째로 다 넘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느끼는 결론이 뭐냐면요. 무슨 날짜가 나오고 뭐 연차 나오는 것 같고 뭐 정신없네. 글을 읽고 여기 날짜 이 사람들 뭐 입사일에 따른 휴가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에 따른 딱 봐도 골치 아픈 문제예요. 계산을 다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 턴에 돌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외워서 구하는 문제들, 내가 NCS 어쩌저쩌저쩌라 어떤 교본처럼 생긴 거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론 같은 개념이라면 당연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첫 턴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첫 턴에 덤비다가는 계산한다고 시간을 소비해버릴 수가 있어요. 3문제짜리를 여러분 3분 내에 풀었다? 굉장히 베스트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한 문제를 1분에 이런 계산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대신에 3분이 오버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살짝 이제 회의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4분, 5분 됐다 그러면 여러분 안 푸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걸 3분 내에 끝낼 수 있을까를 먼저 가늠하는 거죠. 쓱 봐서 아니다 싶으면 패스. 그거 잊지 마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첫 번째는 무리입니다. 패스. 하고 다음 거 보세요. 다음 턴 거 봤는데 다음 문제도 영 별로예요. 또 패스.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알겠지만 또 8번, 7번, 9번 이렇게 넘어갈 때요. 그 넘어갈 때 얘는 풀만해. 그럼 덤비고. 알겠죠? 그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1번부터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설명을 드려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질문 답해봐. 1번이요. 홍보부 김땡땡 주임이에요. 김땡땡 주임 빨리 찾아야 되죠. 여기서 김씨는 이 사람밖에 없네요. 네,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로 그랬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2021년 12월 18일에 이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 경우 홍보부서 전체에서 1월 1일에 소멸되는 연차 휴가일수로 옳은 것을 구해봐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이 연차 휴가에서 지금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거, 그거 따져봐 이런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식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사를 들어갔을 때 연차라는 게 주어져요. 근데 연차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올해 묵었냐, 올해 이 회사에 다녔냐, 올해 회사 다녔으니까 너는 더 휴가를 줄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립됩니다. 내가 여기서 10년이라면 5년이라는 사람보다 많은 연차 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개념이 지금 여기 적혀 있을 거야. 어찌 보면 여러분이 한 번만 경험해보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든 여러분 회사를 접근해봤었든 둘 중 하나를 해보면 당연하게 우리 휴가는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나한테 실익이 되는 어떤 내용일 겁니다. 익혀놓는 거예요. 요번 기회를 통해서. 몰랐던 분들은요. 알았던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러려니 하고 여기는 이렇게 따지네.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몰랐다면 이쪽은 확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왔을 거고 거기서 지금 여기에 사람 연수 따라서 다 계산해보라는 문제구나. 근데 왜 하필 여기서는 이 사람만 이틀, 여기 말하는 이틀, 이거를 못 썼다라는 걸 표현했을까?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변하지 않겠구나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 잠깐 또 제가 좀 토막 상식 아닌 상식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NCS의 기본 형태예요, 여러분. NCS는 나를 괴롭히려고 나온 문제는 맞죠? 그죠? 여러분 시험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괴롭히려고 나온 문제인데, 여러분의 똑똑함을 평가해볼래? 그렇게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창적이고 똑똑하고, 여러분의 뭐랄까요, 이렇게 좀 개성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은 생각이 정말 열렸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나한테 이 조건만 생각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다른 것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특히 공부를 조금 더 오래 했고 많이 했고 한 사람들이 겪는 최악의 어찌 보면 습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선 여기 대여보고 저 문제에선 저기 대여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거 대이고 저거 대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살짝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은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의심이 너무 과해지면 문제 푸는데 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안 해도 될 걸 굳이 생각해서 머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NCS의 기본 성향을 보면서 이 문제들은 나에게 내 꼼꼼함과 나의 지금 철두철미함과 철저한 계산에서 나오는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NCS는 여러분 시간 1분 안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압박이 들어가잖아요. 시간 압박이 어마어마한데 난 이거 풀어야 돼. 어떻게 째깍째깍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초조해지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쭉 다운그레이드 쭉 되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버텨야 돼, 이겨야 돼, 버텨야 돼, 이 힘이 있는 사람인 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단순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압박 속에서 여러분이 그 압박을 어떻게 견디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그걸 보겠다라는 시험일 겁니다. 그래서 NCS는요, 여러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독이 되고, 그렇다고 너무 겉훑는 것도 또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독이 된다는 건 여러분 또 알고 계세요. 제가 많이 겪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많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면서는 여기에 대었고, 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는 배워봤고, 뒤집어져 봤는데 이 문제는 또 다른 출제사, 또 다른 어찌 보면 출제하는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출제 회사가 변경되면 될수록 또 다른 유형이 나오고,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 만들면 이거고 이 사람이 만들면 이거라서 같아질 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부분을 저는 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문제에 오히려 제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건 이게 아닐 거야. 혼자 추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혹시나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제가 일단은 염려해서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단순하게 봐야 돼요. 단순하게. 여기선 김땡땡만 따지라 했으니까 김땡땡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본다는 게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이 사람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딱 눈에 보자마자 보이는 건 아니고요. 생각했을 때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시기변경권이라는 걸 말을 했을까? 이 사람 빼고는 그런 거 안 썼다는 소리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라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얘도 썼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그 생각까지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아이고, 설명 진짜 기네요. 네. 근데 저 여러분 참고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스킵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괜히 넘길 일, 괜히 이렇게 꼬집을 일은 없고요. 한번 보면서 내가 아는 거야 그럼 스킵하시고, 모르는 거야 그럼 들어주세요. 그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내용을 싹 보니까요.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 후 1년간 매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이에요, 입사한 지. 그러니까 새내기죠, 어찌 보면. 신입사원인 사람들은요, 1년간 매 1개월 개근식마다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연차 휴가는 휴가 발생과 무관하게 입사 후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단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이게 나오네요. 그죠? 못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휴가 발생년 발생일로부터 1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네. 단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에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거랑 여러분 무슨 뭔 차이가 있는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내래요. 1년 내. 그럼 휴가 발생일은 지금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람 전부 다 1월 1일 날 입사했거든요. 그럼 1월 1일 날 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여기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말을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아무튼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에 적용을 받은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 수당에 지급되지는 않는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 1년 이상의 근로자가 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의무인 것 같네요. 15일을 무조건 지급. 계속 근로기간이 만 3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는 기존 15일에 1일이 추가된대요. 그 다음에 매년 2년마다 1일이 늘어난다. 그럼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입사를 했어요. 입사 후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여기 3년이 됐죠. 그러면 만 3년이 됐죠. 풀로 채웠잖아요. 3년을.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는, 이때 연차휴가를 다시 줄 거 아니에요. 매 초마다 주니까요. 이렇게. 이때 15일 주고 이때 15일 주고 하는데 여기서 기존 15일에다가 1일이 추가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16일이 됐다라는 소리죠. 네. 요거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4년차 됐고 여기 4년차, 그 다음에 5년차가 끝나야 돼요. 5년차가 끝나고 그 다음 매 2년마다 여기서 그러면 17일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단 최대 휴가 연차일수는 25일이다 그랬고요. 자동 소멸한 경우는 통상적 연차수당 계산법 여기죠. 남은 거에다가 미사용 통상 임금에다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서 돈으로 주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일반적인 설명 드립니다. 지금은 저는 그냥 슥 하고 읽었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읽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요거 읽을 때 분명히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 빨리 읽었겠죠. 대신에 몰랐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렸을 거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매번 잘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이 글이 도대체 뭔 의미인지는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건 알고 있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주임만 사용을 못했고 나머지는 읽어봤을 때 특별하게 뭐가 걸리는 게 없어요. 뭐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 휴가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1년이잖아요. 지금 2021년 12월 30일이라고 하면 여기 딱 1년이 된 상태인데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쩔 거예요? 남았잖아요. 이거 사람 1년인데? 그럼 남았다니까 이거 뭐 뺏어가나요? 이 사람 못 쓴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여기에 뭐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열차휴가 추가돼. 이거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뭐라는 거야? 남았잖아요, 그냥. 남은 것만 보는 거죠. 남았대. 근데 얘는 어떻대요? 이 사람은 이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신입생이래요. 신입사원인데, 이때는 뭘 했었냐면, 시기변경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년 미만인 근로자 연차휴가는 입사 내 1년에 행사되면 소멸하는데, 이걸로는 그러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럼 이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 소멸되는 거는 얘 빼놓고는 다란 소리죠, 이렇게.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물론 읽어봤기 때문에 단순해진 거긴 하지만 문제를 봤을 때 왜 얘만 걸리적거리게 해놨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자면 얘만 신경 쓰지 마.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그냥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더하면 됩니다. 그냥. 그럼 여기 더해주면요. 16이 나올 테고요. 여기 더해주면 8이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니까 24일이요 라고 나오게 되겠죠. 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요. 네. 땡땡 공단은요, 이제 12월 31일에 연차 유급 휴당 수당을, 이제 돈을 준대요.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서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 적용 여부가 다음 보기랑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금액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요, 아까 읽어봤던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길 바래요.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수당이 지급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당이 지급이 안 돼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그냥 전부 다 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자면 주땡땡은 빵원이에요. 네, 현땡땡도 빵원인데 현땡땡은 없어요. 윤땡땡도 빵원인데 여기 윤땡땡 돈 받았죠? 그럼 딱 보자마자 이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제대로 돈 줄 거야. 실제로는 뭐 우땡땡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땡땡. 여기죠. 이틀이 남았고, 네, 여기 1일 통상임금 여러분 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6만원이겠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가장 간단하게 지금 여긴 땡땡땡이니까 얘네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이걸 못 봐도 여러분 요거 판단해서 아니네 하고 지워줄 수는 있어요. 눈치껏 판단해보면 당연히 5번이라고 쉽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 홍보부서 차장과 부장의 1년간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합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 그랬습니다. 2020년에 사용자의 시기 변경 관련 사항은 없었으며 21년에 연차휴가 외에는 직원들이 지급된 휴가는 없다라고 주어져 있군요. 그럼 지금 여긴 차장과 부장의 딱 봐도 연차가 느껴집니다. 네. 지금 부장과 차장이었나요?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이었죠? 입사일이 여러분 8년이고요. 이 사람은 1년이에요. 1년하고 8년입니다. 자, 일단 며칠 연차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부장은 01년이고요. 네, 차장은 08년이었나요? 금세 본 것도 까먹네요. 네, 01년, 08년입니다. 그죠? 그럼 01년과 08년의 연차가 며칠 있는지 알아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요, 01년에 입사를 했어요. 01년. 그래서 풀로 3년을 채웁니다. 여기가 02년이고요. 03년이고, 그러면 04년부터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16일이 되는 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06년에 17일이 될 거예요. 2년 후에 하루가 더 붙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져가는 겁니다. 아, 영 별론데? 하고 요즘 여러분 20년도까지, 그럼 얘는 짝수년도에 하나씩 붙으니까 21년도는 붙지는 않겠죠? 그냥 20년도와 똑같은, 네, 일수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가 숫자로 세도 돼요. 04, 06, 08, 10, 12, 14, 16. 여러분 이때 만약에 뭐 내가 더하기 빼기로 뭐 곱하기로 2 곱하기 6이니까 뭐 이렇게 2 곱하기 8이니까 이렇게 가야지, 그거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요. 차라리 얼마 안 되면 빨리 쓰세요. 빨리 쓰는 게 오히려 덜 틀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 느려요. 이때는 초인적인 스피드가 팍팍팍 나와서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혹은 뭐 이렇게 손으로 세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원래가 기본이 15일이었으니까요. 기본이 15일이래. 04년부터 내가 하루씩 더 붙지? 그럼 04, 06, 08, 10, 12, 14, 뭐 16, 18, 20 이렇게 따져도 돼요, 여러분. 9일이 더 붙는 거예요, 9일이. 그러니까 15일에서 9일이 더 붙으니까 여기가 여러분 24일인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아까 연차 제한 수단이 뭐 25일인가 그랬거든요, 최대가. 아직은 안 거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때도 24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부장님 볼게요. 부장님이 지금 총 연차가 24일이 있는 상황인데 5일이 남았대요. 그럼 5일이 남았다는 소리는 지금 부장님은 19일을 썼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장은요. 차장은 08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08년도에 시작을 해서, 네, 09, 10, 11, 11년도에 처음으로 16일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13, 15, 17, 19, 21, 여기죠. 21일 때 늘어나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럼 자, 여기 16, 17, 18, 19, 20, 21일이죠. 똑같이. 네. 얘는 21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차장은요. 근데 21일을 받았지만, 차장 어디 있어요? 3일이 남았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18일을 썼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둘의 연차휴가 사용 일수의 합을 구해봐 라고 했기 때문에 둘을 더해봐 라는 소리죠. 그래서 37일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여러분 귀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뭐 이해를 하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체계적으로 탁탁탁 내가 뭐 어떤 문제를 처음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보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내가 이 문제를 세 문제를 3분에 풀 수 있다?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러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은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했을 때 더 많은 거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게 바탕이 돼야지 제가 그때 3분 내에 컷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이해하고 뭐라는 거야? 아, 이건 이랬대. 여기서 벌써 내 개념 자체가 살짝 미스나 버리면 다 틀리게 되는 거고,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면 그때 사람이 맞출 수 있겠지만 3번은 제가 볼 때 좀 무리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 겪어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정말로요. 한 5, 6년 전에 NCS 문제랑 지금 NCS 문제는 여러분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옛날 NCS는 정말 그냥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NCS 문제는 여러분 절대 안 쉬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베이스적인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문제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그 중에 제 1번이 여러분 뭐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이런 지문들이에요.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기출 문제들을 많이 어찌 보면, 네, 이렇게 다른 그 출제사의 기출 문제들이 있죠.
다른 어떤 공기업의 기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서 아, 요새 트렌드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걸 계속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알아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할 때 필요한 거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먼저 봐야지라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들 여러분 막 그냥 아, 이건 이 문제 풀고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알고 있고 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일단 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후 공부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봐 그랬습니다. 얘도 3개짜리죠, 여러분. 자, 이것도 어떤 표가 나왔고 시간 나와 있는 거 보고 뭐 법정 근로시간 샬라샬라 뭐 근무하는 건가 보네. 그다음에 뭐 대충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일단 안 보고요. 밑에 거 먼저 보는 겁니다. 4번. 이 내용과 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봐. 아,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네. 5번. 네. 그다음에 이건 이럴 때 저기 기억에 들어갈 걸 골라봐. 이것도 이걸 이해해야지 풀지. 그다음에 6번. 이때까지 근로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딱 도드라져서 풀긴 좀 그렇죠. 하나만 딱 5번만 내가 풀 수 있다. 6번만 딱 풀 수 있다. 그런 유형 같지는 않아요. 뭔가 이해를 다 해야 어떤 흐름을 정도는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중에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번 같은 문제, 6번 같은 문제 갑자기 뜬금없이 얘랑은 전혀 상관없이 어떤 다른 문제가 붙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걔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 얘네는 별개인데 이거 몰라도 되는 건데 하고 걔만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간혹 등장해요. 저는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봅니다. 지금 얘는 3개가 지금 다 겹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첫 턴은 살짝 무리, 두 번째 턴 정도에 덤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떨지 모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덤볐다고 가정하고요.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 이건 봤더니 근무일자 나오고요. 근무 시간 나오고 외출한 시간이 나오고 비고가 나와요. 그럼 뭐 지금 여기 뭐 쉬는 날도 아예 일 안 한 것처럼 보이고요. 토요일도 대신에 뭐 일을 하는 것 같긴 하고요. 뭐 당직도 있었고 뭐. 네. 그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휴일이고 훈련 이건 다 인정. 이것도 뭐 당직도 지급 이런 거 나오죠. 네. 벌점 제도도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근태 규정이 있습니다. 근태 규정이라는 건 이제 근무 태도라는 표현인 거예요. 네. 근무 태도. 법정 근로 시간은 하루에 최대 8시간으로 정한다. 8시간 오버하면 그죠? 근무 시간을 오버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게 들어와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있잖아요. 어떤 보통 일하시는 분들 추가 수당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저녁에 더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돈 더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8시간까지는 그거고 그 다음 거는 전부 다 초과 근무 수당이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2부터 13시는 중식입니다. 밥 먹을 시간은 여러분 근무 시간으로 안 쳐줘요. 그래서 빼버립니다. 그냥 법적으로 아예 정해놓은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래라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때 돈 달라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18시부터 30분은 석식 시간으로 근무 시간에서 제외가 된다. 출퇴근과 일일 근무 시간은 개인 재량에 맡겨요. 그랬어요. 오, 좋은 회사네요. 네. 한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 월화수목금 해서 5일에 8시간에서 40시간 하고 연장 근로 시간은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소리죠. 연장 근로 30분당은 10,000원씩 주고요. 1시간당 20,000원 추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랬습니다. 본 근무 시간 내에 13시에서 17시를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지정합니다. 필수 근무 시간이래요. 이거 뭐 특별한이라는 말이 좀 생각된 것 같은데 아무튼 특별한 사유 없이 코어 타임에 자리를 비울 경우는 시간당 벌점 1점을 부과합니다. 시간당 벌점 1점이에요. 네, 수당과 벌점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당직의 경우는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추가 수당 80,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랬거든요. 아까 여기 당직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오버한 거는 그냥 80,000원만 준다. 뭐 이런 개념이네요. 자, 다음 중 위자를 보고 파악하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 그랬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자율이며 그랬죠. 네. 자율이며 주간 법정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제한만 지키면 된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흔히 말하는 뭐 뒤통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출퇴근 시간은 자유야? 자유 같아요. 개인 재량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코어 시간이라고 들어있잖아요. 여기 코어 타임. 13부터 17시.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13부터 17을 어겨도 되나? 근데 그럼 뭐가 들어가요? 벌점 나와요. 벌점 나와서 뭐가 좋아요? 뭐 감봉 나가는데. 추가 시간, 뭐 추가 수당의 감봉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조금은 들어야 됩니다. 너무 프리한데? 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까지 그러면 프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프리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살짝 애매하다?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애매하다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휴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휴일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쉬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일 근무 시간에서 제외 가능한 시간은 최대 1시간 30분이다 그랬거든요. 특수한 일이 없어요. 근데 제외 가능한 시간은 밥 먹는 시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시간, 여기 30분에서 1시간 반이 최대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벌점에 의한 감봉은 기본급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딱 봤더니 여러분 추가 수당에만 어찌 보면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외출하더라도 사유에 따라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여기 봤더니 훈련, 교육, 출장은 기본 근무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맞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싸워야 돼요. 뭐 대부분 이제 이것도 맞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뭐야 이거 다 맞아? 이렇게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별로인 걸 찾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맞다고 해석할 사람도 많아요. 이걸 지금 답에서 이걸 틀렸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요. 자, 얘도 동그라미 쳤다고 가정할게요.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예요. 다 동그라미 이 수준에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여기서 내가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죠? 뭐가 제일 꺼림칙하냐 그걸로 고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럼 지금 이것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쉬러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완벽하게 자명한 사실이라면 그냥 제거가 가능한 거고 약간도 끼름칙하다 그러면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두 개 중에 누구 선택할래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똑같아요. 너랑 싸우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번하고 2번 싸워볼까요? 붙여볼까요? 1번, 2번 중에 누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2번이 틀렸다기는 너무 단순한데 1번은 뭔가 그래도 좀 여지가 있는 긴 말이잖아요. 그럼 1번, 2번 싸워보면 2번은 질 거예요. 1번한테는. 1번, 2번 중에 답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1번이 아닐까? 2번은 너무 이래서 이런 느낌.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도 싸워볼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일 급여 제외 가능한 시간은 최대 1시간 30분이다. 벌점에 의한 감봉은 비밀 문제. 이건 기본급에 둘 다 모르겠는데. 둘 다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를 올려도 상관없고요. 그럼 하나가 올라갔다 다시 1번하고 3번 붙여봅니다. 만약에. 그러면 또 다시 또 1번이 좀 깨름칙할 거고. 그런 식으로 골라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뉘앙스 해석이라고 하는데 말에서 글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뉘앙스적으로 약간 부정적이다. 뉘앙스적으로 약간 누구만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나만 오라 이런 느낌이 있는 말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5개가 다 맞아 보일 때 나만 오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답이 많아요.